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반신이 마비됐다. 돈 내라, 돈 내라, 돈 내라. 그런데 의사까지 속였던 사건이 어떻게 적발이 된 모양입니다. 이동영 씨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좀 화면을 보시면서 네.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네. 지금 그 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다리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분이 슬슬 걷고도 있죠. 지금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분이 하반신 마비가 됐다라고 주장해서 보험사를 상대로 억대 보상금을 요구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네.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네. 사실 하반신 마비가 지금 보시는 장면은 더 충격적인데요. 네. 본인이 여기까지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휠체어를 아니, 잠깐, 저게 보호자가 아니에요? 보호자가 아니라 당사자입니다. 본인인데요. 본인입니까? 예, 하반신 마비가 됐다는 분이 저렇게 번쩍 짐을 실어서 자기 차에다가 직접 싣고 네. 운전도 하는 그런 모습이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드러나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분 5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통사고를 당한 거는 맞습니다. 사실이죠? 예, 당해서요. 목뼈 골절상을 입어서 네. 수술까지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목뼈 골절상을 입었는데도 저렇게 건강하신데 그거는 또 별개 사실관계 문제죠. 틀린 게 아닌 건가요? 예, 그것까지는 맞는데요. 네. 목뼈 수술 한 것까지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반신 마비가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네. 본인은 계속해서 나는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 하반신 마비됐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네. 이 진단 의사도 이 상해가 발생을 해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아.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장애 진단비 8,500만 원을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챙겼습니다. 이미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반신 마비를 주장하면서 가해 차량이 가입했던 보험사를 아하. 상대로 해서 합의금을 요구한 겁니다. 무려 4억 8천만 원이죠. 네. 그런데 좀 수상하다고 본 보험사 측에서 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네. 병원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서 병원 몇 군데 따라가서 화면으로 촬영을 해보니까 네. 어렵지 않게 휠체어도 들고 짐도 들고 운전도 하고 집에도 다녀오는 그런 모습들을 영상에 고스란히 담아서 진단 의사에게도 보여주고 이 범행을 저지른 허모 씨에게도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지금 영상 저희가 보여드리는 게 두 종류가 있는데 네. 지금처럼 오른쪽에 이제 날짜, 시간 다 나온 거는 일부러 문제를 삼기 위해서 잘 제작을 한 영상 같아 보이네요. 저 촬영자가 뭐 보험사인가 보죠? 지금 뭐 수사당국에서는 이제 밝히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보험사에서도 촬영을 한 부분이 있고 그렇겠죠. 경찰에서도 직접 지금 보시면 휠체어를 저기 한 10km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근데 네. 가볍게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하반신 마비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이런 장면들은 이 보험사에서도 네. 이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체 팀을 꾸려서 추적하는 그런 전담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 그럼 누가 찍은 거죠? 그거는 저거는 이제 아직- 가족들이 찍거나 뭐 그래 보이네요. 그러게요. 이거는 저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 수사당국에서 이렇게 선명하게 대놓고 찍은 장면이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 이렇게 찍었을 가능성은 좀 없어. 몰래 찍어야 되니까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마치 재활하는 듯한 그런 장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진단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최초의 보험사가 8,500만 원 보험을 줬던 것 같은데 네. 의사도 속인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아마 모르긴 네. 해도 의사도 이렇게 물리적으로 진단을 해보면 큰 이상은 없었겠다고 판단을 했지만 이 본인 자체가 본인이 네.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나서면은 네. 그렇지 않다라고 진단을 내려주기가 어려운 게 현실적인 그 문제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들이 정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최하 2주짜리 진단서를 그냥 발급해주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 환자들의 극성에 견디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환자 역시 아마 예전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지 네, 네. 않고서는 쉽지 않은 범행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김태현 변호사 네. 어떻습니까? 이거 뭐 돈 못 받았으니까 문제인데 네. 문제가 아닌데 네. 이 처음에 받은 8,500만 원 이것도 토해내야 됩니까? 이제 보험 사기인 거죠. 밑에 거는 요구를 네. 했는데 돈을 아직 못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미수가 되는 거고요. 네. 저거는 돈까지 다 받았으니까 기수범인 거고. 네. 근데 돈은 원칙적으로 토해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네. 형사적으로 사기가 문제됐을 때는 형사 사건에서 야, 돈 뱉어내 이렇게 판결을 안 하거든요. 네. 하지만 보험사 같은 경우에 본인의 회사가 어쨌든 손해가 난 거기 때문에 저 네. 사람한테 민사적으로 그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청구 소송을 낼 거고 그럼 당연히 패소를 할 것이고 돈을 뱉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그 돈을 다 가지고 있는지 뱉어낼 자력이 있는지 그건 사실 조금 의문이죠. 자,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이 선을 너무 넘은 거죠. 예. 일단 첫 번째도 거짓말을 한 거고 세상이 좀 쉽게 보였나 봅니다.
그런 거죠. 이게 보험 사기가 사실은 네. 법원에서도 엄벌하고 있는 것이 이게 단순히 보험사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보험 가입자들한테 피해가 전가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보험 사기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 손해난 부분들을 보험료 인상을 통해 가지고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보험 사기가 하나 발생하면 그건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보험 사기는 반드시 적발해서 엄벌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남의 일이 절대 될 수 없는 거죠. 바로 내가 내는 보험료에 직접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